안녕하십니까. 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부모자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황경란입니다. 오늘은 4회기로 지금까지 3회기에서 부모의 어린 시절 경험이 현재 가족을 꾸려나가는데 배우자와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원인을 좀 찾는, 이유를 찾는 작업을 3회기에 했다면 지금부터 4회기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 스스로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모의 어린 시절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이 무조건 다 100% 부정적이거나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준 것, 좋은 내 성격에 어떤 영양가를 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부정적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부정이다, 긍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단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 조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어찌됐든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잦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도 끼치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참 어찌 보면 긍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나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상처가 흉터가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이 완쾌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그 흉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먼저 이해하시고 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잘 적응시키느냐,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 경험도 결국은 가족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바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이 이야기로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대상관계 경험을 우리가 재경험하는 게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3세를 넘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자녀가 벌써 20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 같으면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대상의 경험을 다시 해주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요. 부모 자신은 우리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좋은 대상관계의 경험을 재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안 계시기도 하고 또는 그 상대방이 벌써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줄 수 없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우리한테 도로 야단을 치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은 내가 부모일 때 또는 내가 어른일 때 내가 성인일 때 자기 치유 방법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나 자신은 어른이기 때문에 나의 치유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저랑 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좋은 대상관계를 재경험하기, 부모가 자기 치유하기 이래 됐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해요. 대상관계는 어린 시절 경험, 부모의 어린 시절 경험이 현재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줄은 아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자기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순서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 가족 어려움, 이걸 가지고 먼저 자녀와 내 관계를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관련 경험, 그 현재 경험과 관련이 있는 과거의 부모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부모 스스로 또다시 셀프 치료하는 겁니다. 이래서 현재 가족의 어려움과 과거의 경험을 이 순서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과거의 경험들을 먼저 치유하고 그래서 내가 좀 부모로서의 내가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현재 가족의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순서다, 어떤 게 맞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요. 현재의 어려움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에 현재의 문제가 너무 시급하거나 위급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그 상대가 되는 자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현재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상담실에 오면 보통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상담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식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족 어려움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그거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꼭 우리가 계속 상담실에 와서 평생을 상담실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습 공부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화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숙제하듯이 점검을 해놓는 겁니다. 하고 나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과거의 경험들과 연결해서 현재 가족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보실게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뭐가 조금 더 우리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약이나 다른 것들을 먹어서 몸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 자기 치유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자기 심리적 면역을 높이는 것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 심리적 면역을 높이는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좋은 대상관계 경험이란 표현을 했는데 좋은 경험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했든지 기억을 혹시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래기에 마지막에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좋은 행동을 하세요 하는 걸 과제로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실까요? 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자신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좋은, 이렇게 적금을 많이 드러나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젊은 어머니가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부모 교육을 하는데 숙제가 자신을 위해서 뭘 해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그거를 평소에 잘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사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숙제를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꼭 숙제처럼 나와 있는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왜 숙제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어머니, 제가 그 숙제 내주기 전에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쉬고 싶을 때 쉬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를 먹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건 나를 위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참 좋은 행동을 하고 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너무 일상적이라서 그런 생각을 굳이 안 했지요? 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제가 답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 위하는 길이라든지 내가 선택한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한테 좋은 경험들이 쌓인다. 실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상관계 경험이라 이야기하면서 실제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시면서 그걸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설명을 제가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똑같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걷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젖산이 분비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젖산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길을 이건 내가 오늘 운동하는 거야 라고 느끼면 젖산이 아니라 우리한테 몸에 필요한 엔돌핀이라든지 다른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평소에 자신을 위한 좋은 경험을 쌓아두기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행동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나를 위하는 거야. 난 참 대단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시는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좋은 경험들을 두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뭐를 또 하셔야 되냐 그러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르게 제가 앞부분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린 좋은 경험도 있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좋은 경험들도 꼭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좋은 경험도 기억해내시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도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나에게 긍정적 감정들을 자꾸만 저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했던 이게 핑계를 대거나 그 합리화해서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라 그냥 미숙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하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는 내 모습을 꼭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연습도 수용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심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제 주요 정서 중에 하나가 슬픔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설거지를 잘 못했어요. 원래 살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한참 힘들 때는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크대에 물을 틀면 나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울지 못했어. 아무도 내 울음을 받아주지 않았어. 이런 자각들이 일어나면서 물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저 중간에 이제 생각해보면 왜냐면 제가 내 마음을 좀 다독거리지 못하고 원인을 찾거나 원인을 해결하는 것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부탁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자녀들 어려움이라든지 현재 가족할 때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눈을 감거나 아니면 좀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면서 본인에게 긍정적인 주는 거, 긍정적인 감정을 못 주겠으면 그냥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그래 이것도 내 꼬라지야 이것도 내 모습이지 그럼에도 참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힘을 키우고 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요.
현재 가족부터 다루고 나서 과거에 내 경험을, 부모의 경험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현재 가족의 경험부터 다루는 경우라고 제가 제목을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희 씨의 사례를 가지고,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실제로 전 상담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한테 무수히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언니는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이 얘기나 이 얘기에서도 한 이야기처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이 이게 셀프 치료, 자기 치유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글로 적어서 그렇지 참 실제로는 상담 장면에서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하시든지 화장실에 가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자기를 공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희 씨 입장에서 제가 영희 씨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독거리는 겁니다. 뭐든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내 마음도 답답해. 그죠? 또 아이만 야단치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큰 싸움이 날까봐 나도 참고 있잖아. 그런데 아이가 상담실에서 아빠도 무섭지만 엄마도 무서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너무 서운했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소리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다독거리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권해드리는 것은 소리를 내서라도 직접 해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감정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내 배꼽 아래가 딱딱해지는지, 내 어깨가 무거워지는지. 그래서 아까 정서란 단어는 행동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몸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앵무새처럼 아이고 그때 나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나의 감정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서 어깨가 좀 묵직한 것 같으면 내 스스로 어깨도 좀 주무려 주시고 그래 네가 답답했구나 라고 아니면 가슴에 네가 그게 참 서운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신체를 여러분들이 좀 토닥토닥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 마음을 내가 혼자 느끼고 표현해 봤어요. 그게 혼잣말이든 아니면 혼자 속으로 하든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대상관계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저쪽 마음을 내 쪽으로 전달하고 이게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이에게, 여기서는 아이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빠가 주로 야단쳤는데 엄마인 나도 야단을 치고 무섭다고 해서 난 좀 억울했어. 나는 아빠한테서 너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 입장에서는 나도 같은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이 이 아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남편이 아빠가 나 닮아서 그렇다면 나도 화가 나. 난 큰 싸움 하기 싫어서 참는 거였어. 근데 네가 참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나도 슬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혼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요. 나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참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드려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집에 인형이든지 이러면 인형을 하나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좀 충분히 느끼고 다독거려주고 나서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걸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쿵짝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다 나 혼자 하는 작업이니까 여러분이 뭐냐 그러면 혼자서 하는 셀프 작업입니다. 이런 셀프 작업이 잘 되면 뭐가 좋으냐면 실제로 아이랑 대화할 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도 이때는 추측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 더 좋은 경우는 아이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죠. 이 마음은 어때? 1인 다역이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어떨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혼내는 것도 슬프고 힘들었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엄마 있는 때문에 너 슬펐어. 나는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 그래서 그 아이 마음을 우리가 추측해서 상상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아이가 마음이 어떤지, 그게 내 마음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신체에 느껴지는 게 있으면 신체 어느 부분들을 좀 조용히 가만히 느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아까 아이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도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될 거잖아요. 경청해야 될 거잖아요. 아이 입장에 네 마음은 어때? 제목은 제가 같이 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예. 엄마 나도 잘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 나 좀 인정해주면 안 돼? 그 아이의 주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상상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부모인 내가 이제 그 마음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아, 네 마음은 그랬구나. 그래, 내 마음은 이랬어. 근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이제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충고나 이런 조언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안 정도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야단치는 아빠도 무섭지만 보호해주는 엄마 때문에 더 서럽고 네가 슬펐다는 이야기구나. 엄마도 참기만 해서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힘들게 했구나. 엄마도 미안해.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부터 엄마도 용기를 내서 너에게 너를 보호하려고 아빠가 야단을 치면 너를 막아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족에게 제가 그냥 번호로 치서 1, 2, 3, 4, 5라고 했는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것들이 좀 억지스러워도 연습을 통해서 이게 돼야만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도 느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것도 좀 상상해서 말해보고 그럴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1, 2, 3, 4, 5를 좀 잘 되시고 나면요. 실제 자녀들과 이 실제 대화 장면으로 연결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잘 될 거라는 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만 끝나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대상관계 공부를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라든지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했던 이런 관련 경험들이 있으면 떠올리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모양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찾으셔도 되고요. 자기 기억만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경험을 다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은요, 피부과, 예를 들어서 여드름 가지고 피부과에 가는 걸 치면 그냥 뽀드라지, 곁에 난 뽀드락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고를 바르는 거라면 지금 뒷부분은 이게 간열 때문에 뽀드락지가 났는지 위가 나빠서 뽀드락지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좀 속 치료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물론 혼자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자신이 제일 중요한 이때의 자신은 어린 시절의 나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영의식 기준으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엄마, 잘하는 것은 칭찬도 안 해주고
못하는 것만 지적받고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도 화가 나고 억울했어. 라고 내가 내 마음을, 어린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때 감정을 이야기할 때 내 신체 부위가 어떤지를 경험해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뻐근하면 어깨를 좀 주무르주고 나를 셀프 다독거리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내 마음을 느껴봤으니까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노력한 거야.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부모님은 왜 나한테 만족을 못해? 난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나한테 야단만 쳤어?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마음을 알아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모와 내 마음을 공감해줘. 가족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해요. 엄마, 내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내 말 들으니까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 결국은 이건 계속요, 내가 가짜로 남은 사람 역할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을 내가 다독거리는 연습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 가족이 내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인정 안 해주고 잘못하는 것만 지적해서 네가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났겠구나 라고 가짜로라도 뇌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거를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죠? 가족의 입장도 들어보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자는 건 아니죠. 근데 네가 맞이라서 키우면서 좀 미숙했던 것 같아. 너무 잘 키우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니들이 하면 힘들게 했을 거야. 엄마도 부족해서 미안해. 니 많이 힘들었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족이 말하는 것처럼 내 나름대로 떠올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또다시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 마음은 그렇고 네 마음은 그랬구나. 우리 앞으로 우리가 잘 키우려고, 엄마가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미숙했어. 사과할게. 나도 사랑받으려고 참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서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참 바랬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눈치 보거나 주눅들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 과거의 부모에게 하듯이 눈치 보고 주눅들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이야기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이야기와 뒷부분의 이야기는 유사하게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어릴 때 내 부모한테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받기를 바랬지. 우리 아이도 그렇겠구나. 내가 어릴 때 그런 부모 경험 때문에 자꾸만 주눅들고 눈치를 보는구나. 야단 맞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쫄구나. 그게 남편이 아이를 야단칠 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나처럼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를 남편으로 보고 나도 모르게 그때 마음을 졸여서 우리 아이, 정작 엄마인 나는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각해서 엄마로서의 나의 모습을 찾으러 가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물론 남편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갈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경험들을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앞부분 이야기가 억수로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했을 때 평소에 나 자신을 위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세요. 과거의 좋은 경험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있는 내가 부족하거나 미숙하더라도 내 자신을 좀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것들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 때 우리가 우리들에게 면역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는 제 이야기가 물론 아니고요. 멜라인 클라인이라고 유명한 대상관계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수치심, 그 다음에 죄책감은요, 치유하기가 참 힘든 감정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쳤을 때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전형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아까 정서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치유가 참 힘든데 이것들을 해독하는 게 뭔지를 멜라닌 클라인이 연구해 보니까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종교를 제가 믿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들을 조금 가볍지만 두루두루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보면요. 어떤 종교든지 감사에 관한 기도라든지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관련해서 내가 좋은 영양제를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자녀와 관련해서 감사함 찾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 감사함 찾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내하고 싶은 게 우리는 뭔가를 잘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론 잘했을 때 고맙다, 감사하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을 찾는 다행이다를 찾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강의에서 가끔 예를 드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요. 아이가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성적표를 갖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에서 엄마에게 뭐가 감사할까요? 감사 찾아봅시다. 이런 주제를 냅니다. 솔직한 내 마음은요. 50점짜리는 뭘 고마워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40점 아닌 게 오대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은 꼭 집에 와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 짝지는 30점이다. 이런 식으로도 미리 감사하기를 제가 찾기도 하겠죠. 또 다른 감사하기가 뭐 있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할 때 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다. 이는 내가 감사할 일이다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이들이 키우면서 잘했어. 엄마한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 때 누구를 찾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높은 건물로 가서 투신할 거라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자기를 믿어주는 양육자를 찾아오는 거는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비록 성적이 나빠서 엄마가 속상은 하지만 네가 이 성적도 안 숨기고 나에게 보여주고 솔직하게 말해서 참 고마워. 지금처럼 힘든 일이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나에게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에게 꼭 말해주기를 부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회기까지 3, 4에 연결해서 제가 사회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사회기는 어찌 보면 좀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대로 순서를 제가 치유의 순서라고 해서 정해두었는데요.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혼자서 인형이라도 두고 연습을 꼭 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또는 내 가족들에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자기 전에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찾는 그런 연습을 해서 좋은 경험을 심리적 면역을 높이는 작업을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회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